새벽에는 생각보다 많은 일이 일어난다. 내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을 동안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미 도달한 채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차 한 잔의 휴식과 같은 공간,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김유진 작가의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를 가져왔습니다. 펴낸 곳은 토네이도입니다. 작가는 미국 이계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현재는 국내 모 대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는 자기계발 유튜버로도 유명합니다. 책의 내용은 모두 4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요. 저자가 새벽 기상을 하게 된 계기, 새벽 기상의 좋은 점, 효과적으로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실천법 등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새벽 기상으로 확보한 시간은 인생의 보너스 타임이니 평소에 상상만 하고 말았을 일들을 날이 밝아옴과 동시에 다가오는 기회를 잡아보라고 하며 새벽 기상은 더 나은 삶을 만드는 하나의 도구일 뿐 일상의 방해를 받거나 너무 큰 부담으로 느끼지 않아야 하고 혹시 잘 안 되더라도 실패라고 단정 짓지 말고 언제든 자기에게 맞는 계획을 짜서 자기의 리듬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의 앞부분에는 새벽 기상을 실천한 구독자들의 실제 후기를 적었고요. 뒷부분에는 저자가 실제로 고안한 10일치의 플래너가 들어 있습니다. 책의 단락마다 밑줄을 그어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요점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도 좋겠고요. 작게나마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새벽은 내가 주도하는 시간. 사람들은 나에게 늘 이렇게 묻는다.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답한다.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원하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고 꾸준하게 운동해 다이어트와 건강 관리에 성공했고 편집을 배워 유튜브도 시작할 수 있었고 자아성찰을 통해 자신감과 자존감도 높아졌는데 어떻게 새벽 기상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다시 이런 질문이 돌아온다. 왜 하필 오전 4시 30분이에요? 똑같은 일을 오후에 해도 되잖아요. 나는 새벽을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 밖의 시간은 운명에 맡기는 시간이라 표현한다. 생각해보면 하루 중 순전히 내 의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예상치 못한 일에 주의력과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새벽에는 갑자기 일정이 변동될 확률이 드물다. 뜬금없이 연락해서 함께 식사하자거나 추가 업무를 부탁하거나 잠깐 수다를 떨자는 사람도 없다. 주의를 빼앗을 흥미로운 일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 또한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다. 따라서 새벽에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나만의 속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새벽 기상으로 생긴 여유 시간은 일어나기만 하면, 즉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기만 하면 언제든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주체적인 시간이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내가 주도하는 시간은 늘어난다.
4시 30분 기상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바로 어떤 일에든 집중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새벽에는 방해하는 요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푹 잠을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끝마치고 기진맥진한 저녁보다 에너지가 더 많다. 새벽 기상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는 나 역시 오후에 나만의 시간을 갖곤 했다. 하지만 퇴근을 할 때쯤이면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오죽하면 집에 갈 힘이 없어서 퇴근하지 못한 적도 있을 정도다. 전날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출근하기 직전까지 잠을 잤는데에도 일하느라 기력을 전부 소진한 탓에 저녁이 되면 너무 피곤했다. 반면 새벽에는 평소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고 싶은 의욕이 샘솟았다. 나아가 하루를 여유롭게 만들어준다는 점도 내가 아침형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찍 일어나 할 일을 미리 해두면 저녁에 느긋하게 그날을 마무리할 수 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좋지 않아 쉬었거나 하려고 했던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거나 혹은 갑자기 계획이 변동돼서 할 일을 미처 다 끝내지 못했더라도 저녁에 일과를 마무리할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생각에 조바심을 가지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울리는 알람 소리도 놓치는데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정말 가능할지 의문을 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번만 새벽 기상에 성공해보면 장점을 깨닫고 자진해 일어나게 된다. 매일이 아니라 주 3회만이라도 4시 30분이 아니라 평소보다 1시간만이라도 일찍 일어나는데 성공하면 평소보다 여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까지 짧게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면 삶의 만족도가 확 달라진다. 시간에 쫓기며 여기저기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에는 나를 우선순위에 두자. 살이 찌면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업무에 지치거나 삶의 변화가 필요할 때 내가 자주 사용하는 특단의 조치다.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면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나를 서운하게 하는 상황을 탓하는 데 사로잡힐 수 있다. 그로 인해 온종일 잠만 자기도 하고 최대한 해야 할 일을 미루며 현실을 회피하기도 한다. 극단적인 경우 도박 같은 잘못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술, 게임, 타인 같은 외부 요소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 인생에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이 시기가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난과 역경 그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다시 일어서야 하는 순간이 왔는데도 슬럼프에 발목이 잡혀버린 탓에 일상으로 복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새벽 기상이 해답을 찾아줄 수 있다. 나의 경우 새벽 4시 30분부터 출근길에 나서기 전까지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치유의 시간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생긴 나만의 시간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처지를 지나치게 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외부의 자극이 아닌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면 상처를 극복하고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4시 30분에 일어나기로 정한 특별한 이유는 딱히 없다. 10시쯤 잠들었을 때 피로를 느끼지 않을 만큼 푹 자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기 적당한 시간이라고 판단했을 뿐이다. 4시 30분에 일어나면
서두르지 않고 평소보다 천천히 움직여도 약속에 늦거나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느긋하게 눈을 떠 향이 좋은 초를 피우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시고 책상에 앉아도 5시가 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침에 여유가 생기면 평소 신경도 안 쓰던 이부자리를 정리해보고 책장에 앉은 먼지를 닦을 수도 있다.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하며 뭉친 근육을 풀거나 바쁠 때는 신경 쓰지 못했던 머릿결을 관리하기 위해 트리트먼트를 사용해 볼 수도 있다. 늘상 거르던 아침도 든든하게 챙겨 먹을 수 있다. 그래도 시간이 남는 날에는 점심 도시락까지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아침을 보내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하루와 나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방법을 알게 돼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런 일들은 모두 나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단순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과 나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나를 안정시키기 위해 여유롭게 보내는 시간이라면 후자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기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내가 편한 행동을 하며 나를 찾는 시간이다. 눈을 뜨자마자 허겁지겁 출근할 준비를 하지 말고 좋아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해보자. 주말 같은 아침을 보내는 것이다. 나는 새벽에 음악을 듣고 차를 마실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기도 한다. 그러다 어떤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 회사 일과 별개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계획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다. 만약 삶에 자극이 필요하거나 심란하거나 게을러졌다면 이렇게 자신의 생활 패턴을 점검해보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나를 우선순위에 둬보자. 무조건 앞으로 내달리기보다 고요한 새벽에 잠시 멈춰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내가 머무는 공간이 잘 정돈됐는지, 건강은 잘 챙기고 있는지 등 나 자신을 둘러보는 것이다. 자, 오늘부터 달라져 보자. 시간은 관리할 수 없다. 사람들은 내가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잠을 자니 시간을 잘 관리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 나는 시간의 관리의 의미조차 정확히 모른다. 시간별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소요 시간을 예측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때는 나도 시간마다 할 일을 나눠서 그 안에 무조건 끝내는 방식을 시도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30분만 더 있으면 하고 생각해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 관리를 하지 않는다. 대신 나 자신을 관리한다. 이를 위해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성장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그렇게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의미 있는 보상을 주어졌다. 어떤 일이든 꾸준하게 계속하는 습관은 물론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할 원동력이 생긴 것이다. 내가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침 4시 30분 기상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에서도 머릿속으로만 꿈꿔온 일을 시도할 에너지와 여유가 생겼다. 또한 의도치 않게 야근을 하거나 저녁 약속이 잡혀도 새벽에 미리 계획했던 일과들을 끝냈기에 포기해야 할 것이 없었고 언제든지 나만의 루틴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간혹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에게 저것도 사정이 넉넉해야 가능한 일이지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꼭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만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벽처럼 평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자투리 시간에 나를 위한 작은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일상을 바꾸는 소소한 재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틈새 시간이 또 없는지 찾느라 어떻게 하면 하루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나도 모르게 고민하게 된다. 그러니 딱히 하는 일도 없는데 늘 시간이 부족하고 하루가 허무하게 흘러간다고 느낀다면 이번 기회에 나 자신부터 관리해 보는 건 어떨까? 습관이 기회를 만든다. 지금까지 새벽 기상의 장점과 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번 파트에서는 내가 평소 인간관계나 마인드, 슬럼프 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즉, 나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소개할 것이다. 나는 새벽에 다양한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어떤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찍 일어난 것은 아니다. 건강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주어진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생활 습관을 컨트롤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수영 선수가 됐고 미국 2개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변호사가 됐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됐고 지금 이 책을 집필한 작가가 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책을 쓰면서 직접 플래너를 제작해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 플래너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고 이 디자인의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각종 방송 섭외와 광고 문이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나 자신이 또 얼만큼 어떻게 발전돼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나를 관리하다 보니 좋은 습관이 생겼고 이 습관이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발전하기 위한 습관을 만들 때 핵심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친구보다 나와의 약속을 우선으로 지키고 외부의 일보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2, 3주 정도 기한을 정해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예전에는 힘들게 쫓아다녀야 했던 상황들이 알아서 나를 따라온다.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깨달으면서 생기는 결과다. 이때 2, 3주라는 시간을 언급한 까닭은 정신력을 강화하는 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편 정해놓은 기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없다. 예컨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보다 퇴근하고 친구들을 만나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게 더 행복하다면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책을 펼쳤는데 울리지도 않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외롭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필요한 것은 자기 개발이 아닌 우정일지도 모른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아무리 사소한 목표일지라도 한 번에 손쉽게 이뤄지길 기대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앞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행운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금씩 스스로를 발전시키다 보면 예전과는 다른 기회가 찾아온다. 늘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겼던 기회가 다가온 순간 조용히
묵묵히 변화해온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단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뿐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